한미 반도체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HBM4일 겁니다. 당연하죠. 최근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를 움직인 가장 큰 단어가 HBM4였고 SK 하이닉스와 연결된 TC 본더 수주 기대도 결국 HBM4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한 번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진짜 큰 그림은 HBM4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유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HBM4까지만 먹고 끝나는 회사냐? 아니면 HBM5, HBM6까지 계속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다음 이야기를 먼저 계산하거든요. 지금 HBM4가 좋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더 큰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지금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림이 있어야 해요.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단순히 HBM4 장비 수주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HBM5, HBM6로 넘어가는 흐름에서도 이 회사 장비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시장 안에 생겨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진짜 승부가 HBM4가 아니라 HBM5와 HBM6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HBM은 AI 서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져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HBM도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용량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HBM4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HBM5, HBM6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메모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려운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칩을 쌓고 붙이고 연결하는 난도는 더 올라갑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율이 중요해지고 생산 속도도 중요해지고 분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장비 회사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계속 봐야 할 회사인지 아닌지는 결국 여기서 갈려요. HBM4에서 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5와 HBM6에서도 고객사가 다시 찾는 장비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한미 반도체의 진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드 TC 본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미 반도체가 차세대 HBM용 와이드 TC 본더를 준비한다는 건 그냥 새 제품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HBM4만 보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다. HBM5와 HBM6에서도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HBM 양산 흐름에서 계속 자리를 잡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가 단기 수주 하나로만 움직이는 회사라면 수주가 잠깐 비는 순간 주가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장비 로드맵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HBM4만 하는 게 아니네. 다음 세대 HBM에서도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네. 그럼 한 번의 수주보다 더 긴 사이클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기면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순간은 회사가 다시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단순 HBM4 장비주에서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을 가진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HBM5, HBM6에서는 장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능을 높일수록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HBM도 대역폭이 커져야 하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야 하고 안정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올라갈수록 제조 과정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칩을 더 정밀하게 붙여야 하고 열과 압력을 더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고 분량을 줄여야 하고 양산 속도까지 맞춰야 합니다. 고객사는 좋은 성능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많이 돈이 남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수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비용은 들어갔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은 줄어드는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을 쓰고도 팔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수율을 높여주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바로 돈과 연결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차세대 HBM에서도 계속 선택받으려면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장비가 다음 세대 HBM에서도 고객사의 수율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실제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화되면 TC 본더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기술은 계속 바뀌고 고객사들이 선택하는 공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양산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대량 생산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양산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수율이 중요하고 비용이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좋아 보여도 대량 생산에서 바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드 TC 본더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완전히 상용화되기 전까지 차세대 HBM 양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장비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게 한미반도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볼 때 TC 본더가 언젠가 끝나냐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환기 동안 어떤 장비가 실제 양산에 들어가고 고객사가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 전환기에서 계속 자리를 잡는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HBM4입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HBM4이고 수주와 실적도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BM5와 HBM6입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이 나옵니다. HBM4 수주가 현재의 확인이라면 HBM5와 HBM6 장비 로드맵은 미래의 프리미엄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기입니다. 시장이 언젠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더 크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와이드 TC 본더와 차세대 장비로 고객사 선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한미반도체의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단순히 이번 수주 얼마냐가 아니라 이 회사가 다음 세대 HBM에서도 계속 필요한 회사냐로 바뀌는 거예요. 보유자라면 이 질문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차세대 장비 로드맵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비는 발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사가 테스트해야 하고 양산 라인에 들어가야 하고 납품이 돼야 하고 매출로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마진으로 남아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HBM5와 HBM6 이야기도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와이드 TC 본더가 실제 고객사로 연결되는지, 차세대 HBM 양산 일정과 맞물리는지, 하이브리드 본더 전환기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떤 위치를 잡는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래 믿는 건 결국 숫자예요.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HBM 장비 회사로 진짜 재평가 받으려면 로드맵이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도 이 방향을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유자는 하루하루 가격보다 장비 로드맵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수주 뉴스가 나와도 흔들릴 수 있고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와 의심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HBM4 수주가 이어지는지, HBM5와 HBM6용 장비 준비가 실제 고객사 논의로 연결되는지,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기에 한미반도체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비 포트폴리오가 계속 넓어지는지요. 이 흐름이 살아있다면 단기 흔들림은 구조적 훼손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말만 있고 숫자로 안 나오면 그때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이 좋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 크게 움직이지만 확인이 늦어질 때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쉬어갈 때 수급이 버티는지,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진짜 큰 그림은 결국 이겁니다. HBM4는 현재입니다. HBM5와 HBM6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전환기에서 어떤 장비가 실제 고객사 선택을 받느냐가 승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HBM4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래 주목받으려면 HBM5와 HBM6에서도 필요한 회사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단순한 HBM4 수혜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을 가진 회사로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미래성입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느냐 빠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큰 질문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필요한가? 한미반도체를 길게 보려면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5와 HBM6까지 준비하는 회사라면 돈은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HBM 장비, 후공정, 패키징, 검사,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그리고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장비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이 종목이 오르냐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보여주는 차세대 HBM 흐름이 시장 전체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향과 맞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5와 HBM6까지 준비하는 회사라면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HBM 장비로 돈이 들어오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이어지는지,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미 반도체의 차세대 HBM 흐름을 보면서도 감정적으로 기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HBM5와 HBM6 같은 차세대 장비 흐름으로 주목받을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차세대 HBM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차세대 HBM 장비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에서만 멈췄는지 봐야 합니다.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4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차세대 HBM 장비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한미 반도체처럼 기대가 큰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바로 따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에서는 기준선을 지키는지,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붙는지, 과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미래성이 좋다는 말에만 끌려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처럼 미래성이 큰 종목을 볼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하나만 봐도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HBM 흐름도 봐야 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움직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봐야 하고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려면 이걸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한미 반도체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HBM4를 넘어 HBM5와 HBM6에서도 계속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차세대 HBM 장비 흐름이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반도체 대형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진짜 큰 그림은 지금 당장 보이는 수주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BM4는 현재이고 HBM5와 HBM6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가 실제 고객사 선택과 숫자로 확인된다면 시장은 한미 반도체를 단순 HBM4 수혜주가 아니라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을 가진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